거울로 보면 굉장히 깨끗해 보일 수 있어요. 치아 사이사이 옆면에 끼니까 정면에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보철물 사이에 있던 접착제가 미세하게 녹으면서 보철물 가장자리에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음식물 들어가고 아까 말한 그 세균 스파이더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 증상은 어떠냐면요, 거의 무증상이에요. 아픈 적이 없었다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난 버텨보겠다, 이 몇만 원의 구강 검진, 스케일링 비용이 임플란트가 되고 브릿지가 되는 것들을 좀 감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아 지킴이, 환자보다 깐깐한 치과의사 오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과 안 가면 절대 못 찾는 충치입니다. 이 충치라는 건요, 원래 이렇게 수줍음이 많은 스파이 같은 애예요. 겉으로 멀쩡한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 이렇게 몰래 작업을 하는 거죠. 오늘은 그 스파이들을 4가지 포인트로 잡아볼 건데요, 중간중간 셀프 진단 팁도 드릴 거니까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치아랑 치아 사이에 고춧가루 끼고 고기 섬유 같은 거 자주 끼시는 분 있죠? 대부분 저희 병원에 와서 원장님 이가 벌어졌어요, 여기 좀 어떻게 안 돼요? 좀 떼워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충치가 걸려놓은 경우가 꽤 많아요. 찌꺼기는 이 세입자라고 보면 되고요, 이 충치는 건물주라고 보면 돼요. 근데 왜 못 찾냐고요? 거울로 보면 굉장히 깨끗해 보일 수 있어요. 치아 사이사이 옆면에 끼니까 정면에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굳이 꼭 자가 진단을 하고 싶다면 자꾸 음식물이 끼는 것 같고 치실할 때 치실이 뚝뚝 끊어진다, 단 거 먹을 때 좀 찌릿하다 하는 정도를 들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이 들면 치과에 오셔야 돼요. 치과에 오면 충치균을 감별할 수 있는 감별 진단 기법이 있어요. 보통 첫 번째 엑스레이를 하거든요. 엑스레이는 실제보다 좀 축소해서 보이기도 하지만 바이트윙이라는 방법은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충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아낼 수 있어요. 이건 집에서 절대 못 찍으니까 꼭 치과 오셔야 돼요. 10년 넘을 유물의 진실이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요, 오래된 금리나 보철물, 크라운, 브릿지 갖고 계시는 분 많죠? 박물관급 유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철물 안에도 사실은 뜯어보면 속은 다 썩어 있고 냄새나고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게 왜 생기냐면요, 세월이 지나면 보철물 사이에 있던 접착제가 미세하게 녹으면서 보철물 가장자리에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음식물 들어가고 아까 말한 그 세균 스파이더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 증상은 어떠냐면요, 거의 무증상이에요. 아픈 적이 없었다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그 안에 신경치료가 다 돼 있는 경우는요, 소관이 다 썩었는데도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은데 그냥 쓰지 뭐,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요. 이런 건 엑스레이만으로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요, 바람 불어보고 탐침으로 만져보고 가장자리 체크하고 이래야만 발견해내는 경우가 있어요. 보철물을 드러내고 소관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보통 아프지 않으면 정상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근데 치과에서만큼은 아프지 않다고 해서 정상은 아니에요. 치과 와서 저희들을 보고 검진해서 괜찮다는 말씀 드려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픈데 정상이에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는 거니까 꼭 치과 오셔서 검진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또 환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선생님 저 양치 열심히 하는데 왜 잇몸에 이렇게 충치 생겨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잇몸과 치아 사이 경계선에는 충치균이 진짜 살기 좋은 안전지대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이걸 또 왜 못 찾느냐, 거울로 보면 그냥 살짝 조금 썩었나? 뭐 조금 색깔이 변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치아랑 이 잇몸 사이에 있는 틈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틈 속을 들춰내고 보고 보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근데 있잖아요, 이런 충치를 가지신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주로 탄산이나 단 간식을 자주 드시는 분이에요. 충치균이 있는데 여기다가 강하게 양치질을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분노의 양치질이라 하잖아요. 충치균으로 인해서 치아가 약해져 있는 마모도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요. 마모와 산이 만나면 경계선이 아주 취약해지는데, 이게 심해지면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양치질 잘못해서 오히려 충치가 생긴다니까 좀 더 억울하죠. 칫솔질은 이렇게 숯병으로 박박 문지르는 거 아니고요, 부드럽게 회전법을 위주로 둥글둥글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양치질하는 법을 갖다 교육받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필요한 경우에는 불소 바니쉬 같은 치과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잘 안 닦아서가 아니에요. 잘 닦아야 하는 그 자리를 빼먹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 경계선이 핵심이라는 거죠. 간혹 가다가 환자분들이 원장님 여기 충치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변색된 경우가 있어요. 레진 치료는요 5년, 10년 지나면 색이 조금씩 변하게 돼요.
레진 떼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 경계 부위가 썩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경계 부위는 썩지 않았는데 팩 자체가 좀 변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오래 더 쓰세요. 문제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락앤락 통에 김치를 오래 담궈두면 색이 바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렇듯이 입안에 있던 레진이란 재료는 시간이 지나면 좀 바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랜 건지 경계면 충치가 생긴 건지 와보셔야 돼요. 까맣다고 해서 충치는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은 왜 치과 안 가면 절대 못 찾는지예요. 이 네 가지는 공통적으로 눈에 안 보이고 안 아프고 조용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는 게 바로 6개월에서 한 12개월마다 하는 정기 점검이고 스케일링이에요. 정기 점검은 차량의 정기 점검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진 경고등이 켜지고 정비소에 가면 이미 비용이 커지는 것처럼 치아도 초기에 잡을수록 작게, 싸게, 덜 아프게 끝날 수 있는 걸 시간이 지나고 오면 힘들고 아프고 비싸게 끝날 수 있는 게 치과 치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 안 아픈데 치료해야 돼요? 라고 하는 물음들을 진짜 많이 해요. 과일 같은 거 썩는 거 보신 적 있죠? 구멍이 조금 뚫렸는데 속안으로 왕창 썩은 게 있고요. 또 구멍이 겉에는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속안은 생각보다 안 썩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엑스레이 보고 갈아봤을 때 충치가 어디까지 있다고 판단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안 아프니까 가만히 있다 이러다 보면은 치료할 때 비용도 늘어나고 통증도 늘어나게 됩니다. 치과 치료는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초기 벙낭질이나 상아지 충치는 간단하게 레진으로 30분, 15분 내로 때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이즈가 커지면 인레이, 이거보다 좀 더 범위가 넓다. 그럼 크라운에도 안 된다. 신경치료에도 문제가 생겼다. 이때면 이제 발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치아를 정확히 진단을 하고 최소로 막을 수 있는 데까지 해야 하고 좀 더 퍼질 것 같다. 그러면 예방적인 진료도 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난 버텨보겠다. 이 몇만 원의 유관 검진, 스케일링 비용이 임플란트가 되고 브릿지가 되는 것들을 좀 감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작은 충치들이 뭐 임플란트 되고 브릿지까지 되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린 거는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이 되니까 환자분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진료를 받으시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셀프 체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치실이나 치간 칫솔 했을 때 걸리는 게 무엇이 있는지, 한쪽만 끼는 데가 있는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탄산 좋아해요. 먹어도 되는데 먹을 때 조금씩 자주 먹는 거, 요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최악의 습관이에요. 양치 습관도 제발 세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구석구석 할 수 있는 부분을 경계선에서 집중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철물도 보철학회에서 보철물의 교환 주기는 주로 한 8년 이상 되면 한 번씩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문제없는 보철은 좀 오래 쓰셔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오래 쓰는 도중에 중간중간 와서 검진을 해야 탈이 나는지 안 나는지 제가 알 거 아니에요. 보철물의 턴오버 주기에 대해서 관심 있기보다는 환자분이 병원에 오시는 주기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매번 말하지만 저는 진짜 검진만 제대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검진 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치료 열심히 해놓고 중간중간 1년 6개월마다 한 번씩 오잖아요. 깨끗하게 관리 잘 되시거든요. 충치 같은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병원 오셔서 체크 받으세요. 아셨죠? 상담클리닉 치과 오원장이었습니다.